러시아에서 힘찬 날갯짓을 하며 한반도까지 날아온 철새 제두름이 도시의 아파트를 헤치고 날아와 김포 평야에 도달한다. 이들은 가히 겨울의 진객이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제두루미들이 부딪히는 현실은 가혹하기만 하다. 얼굴 가자. 쉬어. 아 이게 뭐요? 알았어. 자, 알았다. 김포에 개발의 바람이 불면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제두루미들이 생겨나고 있다. 과연 김포의 제두루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가을이 깊어가면서 홍도 평야에 벼수하기 한창이다. 아파트촌 앞에 자리 잡은 넓은 평야의 벼가 차례차례 베어지고 홍도 평야에 풍요로움이 찾아든다. 벼수하기 시작되고 이곳을 제일 먼저 찾은 손님은 큰 기럭이다. 풍부한 먹잇감이 손님들을 분주히 불러들인다.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 무렵 이곳에 귀한 손님이 찾아든다. 바로 제두름이다. 러시아에서 한반도까지 2,000km를 날아온 제두름이 이들은 도시의 여러 풍경들을 지나 홍도 평야를 향해 비행한다. 도시 한쪽에 넓게 자리 잡은 홍도 평야. 이곳은 김포가 자랑하는 곡창지대다. 아파트 숲 사이를 지나면 눈앞에 평야가 펼쳐진다. 한 달 남짓 걸리는 긴 비행 끝에 도달한 홍도 평야. 이곳이 그들의 월동을 위한 목적지다. 은은한 잿빛의 자태에 흰색의 머리. 털이 없어 피부가 드러난 얼굴은 붉은 빛을 띠고 있다. 긴 목을 뻗어 부리로 바삐 먹이를 찾는 제두루미. 떨어진 벽실을 부지런히 주워 먹는다. 전 세계에 6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제두루미. 올해는 30마리 정도가 홍도 평야를 찾았다.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제두루미는 암수와 어린 새 2마리 정도가 한 가족을 이루는데 가족 간에 서로 세력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목 뒤에 갈색 반점이 있는 것이 어린 새인데 번식에 성공한 제두루미는 어린 새를 데리고 이곳까지 내려온다. 러시아의 아무르강 유역을 번식지로 하는 제두루미는 9월 말 혹독한 추위를 피해 한반도로 남하하기 시작한다. 한강 하구와 철원, 낙동강 유역을 월동지로 하며 일본의 이즈미까지 남하해 겨울을 보낸다. 장장 2,000km의 대장정이다. 한강 하구 일대에서 가장 많은 겨울 철새들이 도래하는 장항습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 먹잇감이 풍부한 이곳엔 철새들이 갯벌에 기대어 겨울을 나고 있다. 전 세계 5만여 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아 멸종 위기에 처한 게리도 매년 겨울 이곳을 찾는다. 갯벌에 깊숙이 머리를 넣고 식물의 뿌리를 캐먹는 게리. 먹이가 풍부한 갯벌이 겨우내 이들의 보금자리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고라니는 이곳 장항습지에서 낮에 갈대밭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는다. 철새부터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장항습지다. 제두루미 역시 이곳을 월등의 근거지로 삼고 있다. 돈에서 식물성 먹이를 섭취하고 이곳에서 동물성 먹이를 찾아다닌다. 갯벌에 사는 참갯지렁이가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다. 제두루미들은 장항습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먹이를 보충하기도 하며 주로 이곳을 잠자리로 이용하고 있다. 다음날 아침 제작진은 김포의 제두루미가 잠자리로 이용하고 있는 갯벌 주변을 찾아 나섰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갯벌 위에는 제두루미가 밤새 남기고 간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활동을 많이 한다는 증거들이거든. 잠자리 위치를 확인한 제작진은 다시 홍도평야로 향했다. 이동 중 잠자리 근처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한 제작진. 피의 흔적이다. 방금 흘린 듯한 핏자국이 갯벌에서부터 갈대밭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무엇인가에 습격을 당한 동물이 갈대숲 안으로 피신을 한 듯했다.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은 바로 제두루미. 무엇에 공격을 당했는지 갈대숲 안으로 숨는다. 부전장이랑 먼저 들어가고 그 보고, 위치 보고서 보고 남겨 저랑 먼저 긴급히 한국조류보호협회 김포지회 구조대가 제두루미 구출에 나섰다. 점점 더 갈대숲으로 파고드는 제두루미.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제두루미 구조에 성공한다. 예, 다리가 지금 다리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다리가 완전히 됐다니. 다리 저기. 다리가 완전히 부러진 제두루미. 가지 마. 긴급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두루미를 천연기념물 전문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에 나섰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게 딱 부러지고 나서 지금 여기 피부만 붙어 있어요. 네, 그렇게. 이게 다른 거 혈관이나 인대도 다 끊어졌거든요. 완전. 다른 곳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담당 수의사. 완전히 부러진 다리를 접합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 결국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다. 잘려나간 부분에 보형물을 만들어 두 다리로 설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 이거 내가 맡은 거야? 다리를 잃은 제두루미.
한 다리로 야생으로 돌아갈 수는 있는 것일까? 평생 이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녀석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낼지 말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야생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게 국제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사육 상태에서 아마 사육을 좀 하는 형태로 될 것 같고요. 제두름이 다리가 부러진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한국환경생태연구소 팀과 현장 조사에 나섰다. 여기서 곧바로 얘기하는 그러면 요거 도로노면 이것도 끝장이네 아주. 저기 이거 차는 거의 안 다니네. 아까 자전거 때문에 방향 넣어서. 부상의 원인은 이곳 홍도평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김포 홍도평야의 제두루미를 5년째 조사해온 이기섭 박사. 관절 아래가 정확하게 딱 반토막나시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에 의해서 심하게 충격을 받아서 끊어졌다고 보이는 상황인데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이 전깃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 전깃줄은 일종의 부비 트랩과 같습니다. 제두루미 같은 건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다리에 걸려가지고 부러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홍도평야를 찾는 제두루미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전깃줄이다. 빠르게 비행하는 이들의 눈에는 전깃줄이 잘 보이지 않아 늘 충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도시화된 김포의 홍도평야로 먹이를 찾아올 때 이들은 목숨을 건 비행을 하는 것이다. 부상을 당해 다리를 절룩거리는 제두루미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다리를 다친 제두루미는 먹이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없어 동료들에 비해 마른 체구를 가지고 있다. 이 제두루미는 올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까? 김포의 제두루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홍도평야 부근에 개발의 바람이 불면서 이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땅을 매립해서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먹이터를 찾아 2,000km를 날아온 제두루미들이 안주할 수 있는 땅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김포 홍도평야가 급속하게 매립되고 가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인간의 이기심이 멸종 위기에 놓인 제두루미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김포 홍도평야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임명관 씨. 그는 오늘도 제두루미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다. 최근 제두루미가 위험에 처하면서 그는 안타까운 현장들을 목격해왔다. 총상으로 날개를 다친 제두루미 한 마리. 그는 현장에서 제두루미의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았다. 야생 상태의 제두루미를 구조하기란 쉽지 않은 일. 아니 놀래지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아니 놀래면 안 된다. 조류 구조팀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얼굴 가려. 쉬어. 오케이. 가만 있어. 하세요. 아 이게 뭐요? 알았다. 자 가자고요. 자. 무사히 구조된 제두루미. 알았다. 자 이제 알았어 일어나. 안정을 시켜야 돼. 안정 알았다. 됐나 봐. 누가 어떤 이유로 총을 쏘았는지 모르지만 김포에서 제두루미는 더 이상 귀한 손님이 아니다. 맞아 이게 지금 안정이야. 임명관 씨는 제두루미들의 순환사와 사라져가는 김포 홍도 평야의 모습을 기록해 주변에 알리고 있다. 우리 오리하고 같이 있는데 상황이 악화되니까 얘네들이 내년에 온다 안 온다 이런 말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봐도 야 참 보기가 이제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가끔씩 나타나면 진짜 언제 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찍고 그러는데 마지막 기록이 될지도 모르는 제두루미와 홍도 평야의 풍경. 개발의 끝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이곳의 제두루미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며 고된 길을 걷고 있다. 차량들이 항시 다니는 포장된 길을 넘나들며 먹이터를 이동하는 제두루미. 이들에겐 목숨을 건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이 제두루미 가족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겼다. 홍도 평야의 저녁이 찾아들면 제두루미는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며 일제히 비상하기 시작한다. 번잡한 홍도 평야를 떠나 그들의 안식처로 향하는 것이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한강 하구에 위치한 장항습지. 마치 일을 마치고 퇴근이나 하듯 줄지어 날아간다. 하루의 피로를 덜기 위해 이곳 갯벌로 날아든 제두루미들. 이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내일을 준비한다. 과연 제두루미는 갯벌에서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텨내며 잠을 자는 것일까? 제작진은 제두루미들을 잠자리 근처에서 관찰해 보기로 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위장 텐트 하나에 의지해 촬영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월) 말 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지자 얼어붙은 갯벌에 모래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마치 사막에 온 듯 장항습지에 모래바람이 휘몰아친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맞서 먹이 활동을 하는 녀석들. 저마다 발목에 고드름을 하나씩 달고
갯벌을 파헤치며 갯지렁이 찾기에 여념이 없다. 시간이 갈수록 날은 추워지고 철새들은 서서히 잠잘 준비를 한다. 잠자기 전 갯벌로 더러워진 부리와 얼굴을 씻는 재두루미. 고드름 맺힌 다리가 시린 듯 얼음을 떼내려 안간 힘을 쓰는데 단단히 맺힌 고드름은 떨어질 줄 모른다. 한 다리로 서서 잠잘 준비를 하는 녀석들. 얼음이 맺힐 정도로 차가운 물에서 잠을 자도 동상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발 취침의 비결은 동맥과 정맥이 얽힌 독특한 혈관 구조에 있다. 평상시에는 동맥과 정맥이 멀리 흐르다 날씨가 추워지면 동맥피가 차가워진 정맥피를 데우는 열 교환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이다. 혹독한 추위에 맞서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밤이 더 깊어지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재두루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제작진은 120마리가 넘는 재두루미가 장항 습지에서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밤이 찾아든 홍도평야. 재두루미가 떠나간 자리에 너구리가 주인공인 양 활개를 친다. 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이곳저곳을 뛰어다닌다. 너구리는 논 위에 떨어진 벼의 줄기나 벽실을 찾아 먹는다. 이들에게도 각자의 땅이 있는 법. 자기 영역을 침범한 녀석을 경계하는데 영역을 지켜낸 너구리가 다시 한가로이 먹이를 먹는다. 김포 홍도평야의 풍요로운 낙곡은 겨울을 나는 생명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밤새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재두루미들이 잠에서 깨어난다. 털을 다듬으며 아침을 맞는 재두루미들. 이들은 다시 장항 습지를 떠나 홍도평야로 아침 출근을 시작한다. 재두루미가 아파트를 가로질러 김포 평야에 안긴다. 2월에 들어서면서 재두루미들은 구애의 몸짓과 소리를 내며 서로의 짝을 찾기 시작한다. 보리 같은 경우도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한국환경생태연구소의 이기섭 박사는 홍도평야의 서식지가 훼손되어가며 생겨나는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곳에서 월동하는 재두루미의 숫자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쪽에는 이제 꾸준히 한강 하구를 찾고 있는 재두루미의 숫자는 약 100에서 120마리 정도로 매년 꾸준하게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도평을 찾고 있는 재두루미의 숫자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7, 80마리 정도가 이곳을 이용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3, 40마리, 그러니까 반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것은 외곽순환도로가 생기고 새로 건물이 들어서면서 전체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반 이하로 줄어든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홍도평야는 비닐하우스와 매립지, 가건물이 들어서면서 모자이크처럼 변해가고 있다. 사방으로 뚫린 도로는 서식지를 파편화시켜 재두루미의 논 이용률을 감소시키고 있다. 장항습지에서 최단 거리의 홍도평야를 이용하던 재두루미들의 숫자는 매년 감소하며 테리, 이화동 등을 임시 피난처로 삼고 있다. 하지만 테리와 이화동, 평리 역시 인근 개발로 인해 재두루미의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겨울 철새들의 또 다른 서식처인 강화군의 동검도. 멸종 위기의 두루미들이 갯벌에서 겨울을 나고 있다. 얼어붙은 갯벌을 다니며 두루미가 찾고 있는 것은 칠개. 어린 두루미는 큼지막한 칠개를 통째로 삼킨다. 이들은 이곳 환경에 적응해 바다 갯벌을 먹이터로 이용하고 있는 두루미들이다. 간조가 되면 진흙 표면의 유기물과 미생물을 먹기 위해 칠개가 모습을 나타낸다. 이 칠개들은 배고픈 두루미의 표적이 된다. 숨어봐야 두루미의 긴 부리를 피할 수는 없는 노릇. 사냥에 성공한 두루미는 칠개를 바닷물에 씻어 먹는다. 먹이 사냥으로 두루미 체면이 말이 아니다. 강화도에 조력발전소 건설이 예정되면서 두루미 월동지인 동검도와 세어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조력발전으로 물의 흐름이 달라지면 갯벌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갯벌의 주인이었던 철새들이 인간에게 땅을 내주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강화도는 이 아름다운 풍광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 사냥이 끝난 두루미는 바닷물로 세수를 하고 몸에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깃털을 손질한다. 천성이 깨끗한 걸 좋아하는 두루미는 다시 깔끔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두루미에게 천혜의 월동지인 임진강. 이곳의 두루미 모니터링을 위해 윤무부 교수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퇴근하고 잠자리 가고. 네. 댐 건설이 진행 중이어서 이곳 역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한 17. 댐이 생김으로써 물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두루미들의 많은 위협을 받죠. 그렇게 되면 월동지에서 잘 월동을 해야지 봄에 북녘 땅에 가서 번식을 잘해. 그러나 월동을 잘 못하면 새들은
번식을 못하죠. 그리고 내년에 오지도 않고. 그래서 새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철새들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오던 데만 오지 사람이 만들어 줬다고 오질 않아. 현재 임진강 유역에는 150여 마리의 두루미와 50여 마리의 재두루미가 월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 군남댐이 완공되면 이 지역이 수몰되어 이들은 잠자리와 서식지를 모두 잃게 된다. 두루미들이 얼어붙은 임진강 위에서 밤을 지새웠다. 동이 트면서 이들은 먹이터를 향해 무리지어 날기 시작한다. 강물에서 먹이 찾기에 바쁜 두루미. 이들이 강가에서 찾는 먹이는 다슬기나 물고기다. 어린 두루미도 어미를 따라 먹이 사냥을 연습한다. 강여울에서 먹이를 찾는 두루미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올겨울이 마지막이다. 과연 이들은 올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까? 제작진은 연천 지역을 모니터링하던 중 뜻밖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두루미의 사체가 율무밭에서 발견됐다. 아마 저 땅을 보니까 너구리가 뜯어먹은 것 같아. 예, 땅을 막 헤쳐놨어요. 예, 지금 얘새는 작년 6월달에 태어난 새끼예요, 새끼. 두루미 일가족이 죽음을 맞은 것이다. 두루미는 전 세계에 2,700여 마리도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이다. 그런 두루미가 3마리나 죽은 것은 큰 사건이다. 나중에 있다. 두루미 가족이 월동지에서 맞이한 것은 쓸쓸한 죽음.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국제적인 보호조가 죽는다는 것은 요 문제가 있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돼. 누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죽였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 이 새는 날아가면 우리나라 새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전 세계 국제적인 보호조. 두루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철원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사체를 옮겼다. 먼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외상이 있는지를 체크했다. 그 뭐 외상을 입었거나 골절이나 이런 거는 발견이 된 건 아니죠? 네, 지금 그런 건 전혀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액성 물질이 흘러나오고 내장 속의 먹이 내용물을 조사해 특이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잡시다. 두루미의 위를 가르자 먹이로 보이는 내용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갈 강자갈이잖아요, 그죠? 소화가 덜 된 율무, 다슬기 껍데기, 자갈 등이 발견됐다. 돌하고 다슬기. 이 물질은 보이지 않는 상황. 뭐 또 뭐가 있나? 그런데 내장 부위에서 특이한 사항이 눈에 띄었다. 이거 보시면은 약간의 좀 빨갛게 좀 변해 있죠. 아까 좀 틀리죠. 어디? 일부가 지금 빨갛게 변해 있거든요.
자르시는 건 뭔가요? 12장이요. 12장이요. 보시면 출혈 있죠. 어디요? 출혈이네. 장에서 출혈의 흔적이 발견됐다. 12지장하고 그 위에 있는 공장으로 넘어갔을 텐데 그쪽에서부터 지금 출혈 반점들이 쭉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건 전염성 질병보다는 한 날 1시에 같은 장소에 죽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다른 물질이나 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화학분석센터에 두루미 위에서 검출된 물질의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두루미의 먹이 내용물에서 공통적으로 검출된 성분은 소량의 모노크로토포스였다. 모노크로토포스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조류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해 집단 폐사된 야생 조류에서 자주 검출되는 농약이기도 하다. 농한기인 겨울 이 농약을 사용했다는 것은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천군에서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현장 근처에서 의심이 될 만한 먹이를 수거하기 시작했다. 농작물 피해를 막으려 농약을 놓은 경우도 있지만 새를 잡기 위해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현장 조사 중 의심 가는 먹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맵비둘기가 이걸 먹자마자 금방 여기서 죽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곳에서도 인간은 멸종 위기의 두루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다. 이게 사실 그냥 일반 콩 밭에 있는 상태에서는 두루미가 안 먹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이거 다 까가지고 저기 하다 보니까 일단 배도 고픈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거 먹을 수밖에 없죠. 홍도 평야에 겨울이 깊어간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제두루미들의 먹이 활동은 계속된다. 추위를 이겨내며 눈을 헤집고 먹이를 찾는 제두루미. 이들의 구애하는 소리가 홍도 평야에 퍼져간다. 지난 1월 다리가 부러진 제두루미가 보호받고 있는 곳이다.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는 부상당한 제두루미를 정기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안으세요. 단장님이 안으시고 거기 주의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여기 이렇게 잡아줘. 눈을 가리고 또 여기 꾸준한 치료 덕분에 상처는 많이 아물었다. 아물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 부위는 잘 아물었네요. 아물고 뭐 여기만 편안하게 좀 기장을 맞춰서. 자. 네. 왜 그래? 네. 야생성을 지닌 제두루미를 보호하고 사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성이 나세요. 놀래지 말라. 지금 피곤하지 마. 알았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들어가. 자, 있잖아.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고 개발돼가는 김포에서 제두루미들은 점차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이들은 평생을 사육장 안에서 보내야 할 운명이다.
민간인 통제선 안에 드넓게 자리 잡은 철원 평야. 국내 최대의 두루미 도래지인 이곳에는 최대 600여 마리의 두루미와 1,500여 마리의 재두루미들이 겨울을 나고 있다. 비교적 안전하고 잘 발달된 곡창지대의 풍부한 낙곡이 많은 두루미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과밀하게 서식하는 일본 이즈미와는 달리 철원에서는 자연스럽게 물이 짓고 있는 두루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제작진은 이곳에서 반가운 손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인식표는 떨어졌지만 재두루미 3A1이 새끼를 데리고 계속해서 철원을 찾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03년 KBS 제작진은 러시아 힌간스키 자연보호구에서 재두루미의 이동 경로 파악에 나섰다. 털갈이 중인 재두루미가 잘 날지 못할 때 포획해서 러시아 연구팀과 함께 인식표와 수신기를 부착했다. Yesterday, one number. 인식표와 수신기를 부착한 재두루미는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졌다. 그 3A1이 어김없이 6년째 계속해서 같은 장소를 찾아오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재두루미들은 항상 자신이 오던 곳을 다시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하자고요. 여기서 풀르세요. 자. 하나는 저기 옥수수. 김포의 홍도평야에서 먹이주기 작업이 한창이다. 예. 좀 드세요. 밀하고. 겨울이 깊어지면서 홍도평야의 재두루미 먹이가 부족해지자 먹이주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홍도평야의 지주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로 먹이주기에 반대하고 있고 김포시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네. 저쪽에 이화동 쪽에 그쪽에도 좀 주자고. 그나마 그래도 오는 데까지 저희들이 보호하면서 먹이 주고 또 이 사람들은 한쪽에서 개발하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참 우리 보호 차원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서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허락한다면 김포의 재두루미들은 어김없이 오던 장소를 찾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 역시 이 땅을 계속해서 찾을 것이다. 하지만 개발의 한복판에 서 있는 김포 재두루미들은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다. 한강 하구가 가장 가까이 위치한 곳이 홍도평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새들에게 있어서 가장 왔다 갔다 하기 편한 좋은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건데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두루미들은 계속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줄어든 면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곳을 잘 보존하기만 한다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나마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2,000km를 날아온 멸종 위기에 철새의 재두루미. 그들은 매일 아침 먹이를 찾아 장항 습지에서 홍도평야로 날아간다. 하지만 이 땅은 더 이상 재두루미에게 안전한 서식처가 아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전깃줄과 중장비 그리고 가건물로 둘러싸인
도시화된 공간이다. (2월) 하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재두루미들은 장거리 비행을 위해 먹이를 보충하며 북상을 준비한다. 한국에 머문 지 4개월. 이곳에 모인 재두루미들은 용케도 살아남았다. 재두루미들에게 김포의 홍도평야는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이제 번식지인 러시아로 돌아가기 위해 홍도평야에서 날아오르는 재두루미들. 그들은 홍도평야의 소중한 기억을 안고 2,000km를 되돌아갈 것이다. 이곳을 떠나는 재두루미들은 내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이곳 김포 홍도평야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인가?